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요, 자, 2교시 두 번째 과목 선택 과목이죠. 청소년 이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택 과목 1, 청소년 이해론과 선택 과목 2, 청소년 수련 활동론 중에서 여러분들이 택 1 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년문 카페에 선택 과목 도대체 어떤 걸 선택했어요? 질문 엄청 와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입니다. 주일인데도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이해론 한 2강 정도 오늘 강의를 찍을 겁니다. 그리고 또 2강 정도 청소년 수련 활동론 강의를 찍을 겁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시고 청소년 이해론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또 청소년 수련 활동론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강의를 올려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촬영을 완강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열과 성과 혼을 다해서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청소년 이해론은요. 챕터 1 청소년 심리 파트가 있고요. 청소년 복지, 환경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발달심이나 또 뭐 상담 이론, 학습 이론 여기서 중복된 내용들이고요. 챕터 4의 청소년 문제와 보호, 기타 이론들 이 부분들은 또 청소년 활동론과도 또 내용이 겹칩니다. 큰 틀로 말씀드리면 제가 OT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이해론들은 기존 과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지가 않고 단점은 외울 것들이 좀 있다. 이게 단점이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청소년 활동론은 용어가 생소하다. 법정 내용이다. 근데 나올 게 뻔하다. 답만 외우면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틀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나는 교수님 회를 좋아해요.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날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날로 먹는 잔다르크식 잔대가리를 발휘하는 사람은 청소년 활동론이 유리하고 저는 그래도 지적 호기심이 있어요. 지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마음이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소년 심리 우리는 뭐 청소년의 이해론 이해하는데 뭐 심리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상식이 인문학적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심심할 때 읽어보시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라톤은 뭐 지적인 면이 아니라 성격적인 면이 발달되어야 한다. 뭐 철학적 내용이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계몽주의 쭉인데 이런 거는 그냥 루소 그냥 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냥 소야, 너는 누구냐? 나 루소야.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시험에 안 나와요. 왜 교수님 써놨어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자. 스탠리 홀, 얘가 시험 문제입니다. 홀, 스탠리도 안 나와요. 홀의 인간 발달 주장, 여기서 문제 받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나올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안 나올 건 과감히 버리고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안 나올 건 나올까 봐 다 외우고 나올 거는 열심히 공부해서 헷갈리고 이러면 하나만 공부해요. 시간 낭비죠. 그래서 이제 나올 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과정이 사회성 발달에 유도한다. 뭐 당연하겠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의 불안정과 불균형을 경험한다. 그래서 과도기다. 홀은 주장했습니다. 인간 발달 단계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로 봤다. 그래서 다음 문제 갑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내용보다는 문제예요, 문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런 기본 이론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예비과정, 스키다시입니다. 스키다시. 너무 깊이 풀면 안 돼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제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립니다. 기본서는 그냥 대충 보세요. 그냥 드라마 시청하듯 영화 시청하듯 이렇게 동영상 틀어놓고 저런 거이네 저런 거구나 이렇게 그냥 구경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고 시청하세요. 시청. 그 다음에 공부는 이런 내용들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노트 정리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이그잼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아주 감동 있는 영화가 뭐 있을 겁니다. 뭐 기억날 거 아니에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예를 들면 설국열차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봤어요? 그냥 이렇게 감동 있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콜라 먹으면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콜라하고 팝콘을 같이 먹고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팝콘만 먹고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냥 즐겼단 말이에요. 그래도 영화 제목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영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다. 꼬리칸에서는 무슨 뭐 바퀴벌레 양계기를 먹었고, 머리칸 놈들은 좋은 거 먹었고, 막 이렇게 해서 기차가 나중에 파괴돼 갖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 기억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시청하세요, 시청. 근데 여러분 공부할 영화 볼 때, 설국열차 영화 보는데 옆 사람이 노트에다 노트에다 막 다 핸드폰에 넣고 막 적어봐요. 그 사람이 영화 열심히 보는 사람이에요. 이 또라이예요. 또라이. 그냥 또라이, 개또라이예요. 개또라이예요. 영화 보는데 옆에서 계속 적고 설국열차 기차칸은 몇 칸인가 12칸이다. 뭐 첫째 칸은 뭐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 그냥 시청하세요. 이렇게. 아, 홀이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소년 후기로 나왔다. 4단계로. 그냥 4단계로 나눈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홀의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홀은 인간 발달 단계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로 나눴다. 그럼 청년기는 없다. 이것만 보면 돼요. 이렇게 이것만 구경하시면 돼요. 또 다음 중 스탠리 홀의 인간 발달의 주장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과정의 사회성 발달을 유도한다. 청소년기는 성욕은 청소년기의 질풍노도 시기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청소년기는 환경의 영향도 더 크다고 봤지만 유전과 환경은 상호작용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5가지 모두 답이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답이다. 틀린 것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인데 청년기는 아니다. 성욕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 학자는 누구냐? 답이 홀이다. 벌써 3문제 맞췄네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홀 끝. 넘어가십시오.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를 주장한 사람 홀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인문학적 내용이에요. 청소년의 현행시. 오늘날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당연하겠죠. 자아 개념, 자기 개념, 자아 개념. 뭐 거창한 말 같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다. 나를 인식하는 거. 이게 자기 개념이에요. 나. 인지적, 사회적 발달 시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냥 소설책 보듯이 쭉쭉 넘어가고요. 그냥 읽기 싫은 사람은요. 에이, 그래. 나는 교수님 말 믿을 거야. 믿음, 천국, 불신지옥. 그냥 교수님 말대로 나는 이건 보기 싫어. 그냥 통과. 이래도 됩니다. 여기도 문화가 있고 민족성이 있고 뭐 이런 거 뭐 기본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청소년의 의미와 발달적 특징. 청소년은 아동의 특성과 성인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 중간이니까 아동이 있고 성인이 있고 그 중간 단계니까요. 양자 어디에 속하지 않은 과도기다. 과도기적 존재. 꼴할 때 있죠. 과도기다. 또는 주변인이다. 주변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이다. 주변인, 뭐 과도기.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범위, 아동기의 종착점은 사춘기의 시작이며 아동기가 있고요. 사춘기의 시작, 여기에 종착점은 사춘기가 시작이고 청소년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사춘기가 청소년기죠. 청소년기가 문제를 풀 때 왜 쉽냐면요. 우리는 청소년기를 다 겪었어요. 사춘기를. 우리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금방 쉽게 느껴져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사춘기 때 방황하고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어른도 아니면서 어른 행세하기도 하고 또 애들도 아닌데 애들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청소년기라고 한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되겠고요. 청소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춘기는 일반적으로 11세, 12세다. 11세, 12세. 여자의 경우는 10세경부터 남자의 경우는 12세. 그러니까 여자가 사춘기가 일찍 시작된다. 이게 포인트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사춘기는 남자가 먼저 시작된다. 웃기지 마라. 여자가 먼저 시작된다. 뭐 이런 거. 사춘기 때는 외형적인 특징, 신체적으로 급성장한다. 그렇죠. 사춘기 때 훌쩍 크죠. 그래서 2차 성징이 발달되면서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10세, 남자는 10세 전으로 쭉 하다가 여자 13세, 남자 15세가 되면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 뭐 쭉 나오고요. 사춘기의 시작은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시작된다. 뭐 이렇게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적 특징은 뭐 혼란스러운 기관이다. 다 했고요. 사회적 특징, 프로이드의 발달,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보게 되면요.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서 생식기에 해당된다라고 12세,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 또 남근기, 또 잠복기, 성기기 할 때 이 생식기를 성기기 또는 성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 그래서 12세 2단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리비도가 자신을 떠나 동년배 이성에게로 집중되는 보통 이제 잠복기에 또래 집단과 학교 생활하다가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 이때를 이제 성기기, 성장기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청소년기는 프로이드의 언제예요? 생식기, 성기기다. 즉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성 발달, 사춘기의 신체 생리적 발달입니다. 사춘기의 의미, 사춘기는 생물학적 변화로 인해서 한 개인이 생식 능력을 갖게 되는 시기를 말한다. 뭐 그냥 기본 상식이죠. 마샬이 제시한 사춘기의 신체 생리적 변화. 그래서 마샬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샬은 뭐 또 뻔한 얘기지만 신장과 체중이 급격한 증가를 가져온다. 남성의 고환과 여성의 난소와 같은 생식성 또는 성선이 발달된다. 생식기와 가슴의 변화, 음모와 수염의 출현 같은 2차 성징이 발달된다. 지방질, 근육 같은 신체 구성 요소가 변화한다. 또 신체의 순환계통과 호흡기의 변화로 해서 운동 능력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뭐예요? 마샬이다. 그래서 마샬, 찌찌뽕.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만드시고요. 사춘기 신체 생리적 발달의 특징은 쭉 뭐 기본적으로는 다 상식입니다. 여기서 신장의 경우 급성장 시기는 여학생의 11세, 남학생의 13세이며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2년 정도 빠르다. 그러니까 여자가 빨라요. 남자는 급성장 시기가 13세부터 쭉 가다가 성인 남자의 키는 성인 여자의 키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습니다. 출발선이 사춘기도 그렇고 신장도 그렇고요. 여자가 먼저 앞서간다. 그러다가 신장의 크기는 남자가 더 앞서간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는 여자애들이 다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큰데 또 이 중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남자가 훌쩍 크죠. 그래서 출발은 여자가 크고 또 후반부에서는 남자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구조 쭉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시험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청소년기의 근육과 지방 조직이 변하죠. 그래서 근육의 발달은 남자와 여자 모두 있어 신장의 증가와 함께 급속도로 증가한다. 근육 발달의 최고점은 신장의 최고점 바로 직후에 나타나며 남자의 증가 속도가 여자보다 빠르다. 그래서 근육 발달이나 성키나 이게 이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빨리 진행된다. 반면 지방 조직의 발달률은 청소년기의 급성장 시기에 감소하며 이게 문제입니다. 지방 조직의 발달은 청소년기의 급성장 시기에 감소하며 신장의 최고점 시기의 지방 감소율도 최고에 달한다. 그래서 이겁니다. 지방 조직의 발달률은 청소년기의 급성장 시기에 감소.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지방 조직의 발달은 청소년기에 증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지방 조직은 저도 이제
이제 지방 때문에 아주 큰 걱정입니다. 지방이 어디 있습니까? 배에 있습니다. 배 지방 조직. 물만 먹어도 배에 지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지방 조직은 성인기에 성인 중기에 발달된다. 그래서 지방 조직 발달은 청소년기에는 감소한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인트 잡아야지 이걸 다 공부했는데 이 포인트를 못 잡으면 하나마나 공부입니다. 사춘기의 변화 호르몬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보면 뇌와 수체는 전배엽이 있고 중배엽이 있고 후배엽이 있다.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상합으로부터 뇌와 수체로 가고 생식전의 관계로 간다. 이런 것도 공부하면 안 됩니다. 왜죠? 시험에 안 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겁니다.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호르몬 나왔네요. 그래서 호르몬 보면요. 주로 이제 여성에 관계된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다라고 나오고요. 남성과 관계된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다. 그래서 여기 어디 나오겠죠? 테스토스테론이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입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남자와 관련됐다 테스토스테론, 여자와 관련됐다 에스트로겐.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와 관련된 호르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도 있고요. S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S 나오면 여자 S 라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S 나오면 여성과 관련된 호르몬. 테스 나오면 남자와 관계된 호르몬이다. 그래서 S 여자, 테스 남자. 요것만 보시면 요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황제 영성 호르몬, 뭐 간세포 자극에서 ICHT, IC 이런 거 외우면 진짜 안 됩니다. 포자극 호르몬 FSH 이거 외우면 이거 헛다리 완해요. 헛다리, 헛발질. 어리석은 공부 방법입니다. 이런 것만 안 봐도 한 달도 안 걸려요. 공부 사실은 20일 정도이면 합격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어저께 강의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서 20일 특별 아주 이렇게 전략집 이런 책을 좀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20일이면 합격한다. 그래서 과목별로 엑기스만 쫙 모아서 엑기스 특별 강의, 20일 특별 강의 이런 책을 하나 만들까 좀 고민 중입니다. 20일이면 돼. 사실은요. 공부 청소년 상담 3급 딱 20일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 김덕규와 함께하면 많이도 안 걸려. 20일 딱 공부하면 합격해요. 100점 맞는 시험도 아니고 객관식 시험이고 나올 것 뻔한데 왜 못해요? 이런 거 외우니까 어려운 거지. 근데 이런 게 어디 나오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배웠던 기존 학부, 또 일반적인 인터넷 동영상, 또 일반적인 학원 이런 데서 이런 것까지 포자극 호르몬은 FHC에서 난소에서 송출된 사람 예시 이거 강의가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이런 것도 하면 여러분들 주간 동안 다 적고 이러니까 공부한 게 아니죠. 공부 이런 거 넘기고 나올 것만 하면 20일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20일 합격 전략 전과목 엑기스만 쫙 모아서 20일이면 합격이다. 그런 특강과 문제지만 좀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20일 공부하면 합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시간 충분하니까 벌써 강의 듣는 여러분들은 100% 합격했습니다. 지금. 청소년 신체 발달 설명. 이제 뻔한 내용이죠. 청소년 성장 급등 시기는 여자가 남자보다 빠져. 여자가 했지 않습니까? 남자는 2차 성징은 안드로겐보다는 이제 시험에는 테스토스테론 이 발음 단어 그냥 테스 나오면 남자. 체력 지구력은 최고조에 달한다. 여성의 성적 뚜렷한 변화는 초경에 여성의 성적 성숙이 뚜렷한 변화는 초경의 시작이다. 이거죠. 다음 중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여성의 성적 성숙이 뚜렷한 변화는 초경의 시작이다. 그렇다. 이런 거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청소년 전기, 즉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성장 폭발 현상이다. 그래서 성장 폭발 현상은 청소년 전기냐 후기냐 전기다. 사춘기 때부터 시작된다. 이때를 질풍노도의 시작이라고 한다. 청소년기는 여자가 남자보다 2년 정도 빠르며 남성의 2차 성징은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여성의 2차 성징은 S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도 외우기 필요 없으냐. S로 나타난다.
시험에는 안드로겐보다는 이제 테스로 많이 나옵니다. 뭐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뭐 성, 집중, 가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뭐 볼 거 없습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 뭐 이것도 강의할 것도 없습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 성 역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여자는 화장하고 남자는 남성스러운 거. 뭐 이런 게 성 역할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성 유사성과 차이성. 남성과 여성은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뭐 보겠고요. 양성성의 발달.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회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은 남성적이고 여성은 여성적인 것이 건강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쭉 나오는데 심리적 양성성. 한 사람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성 역할 개념이다. 라고 보는데 이제 뭐냐면 아니마, 아니무스 이용의 분석 신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처럼 남자 속에도 여성성이 있고 또 여자 속에도 남성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성의 양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성격만 있다. 뭐 시험 문제가 여자는 여성성만 있다.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다. 심리적 양성성이 존재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성 역할 초월 이론이죠. 이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오타가 나네요. 성 역할 초월 이론입니다. 성 역할 초월 이론이다.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애교를 봐주세요. 이렇게 또 뭐 제가 이렇게 이 수정해서 설명드리잖아요. 뭐 카페 오타가 2개나 났네요. 이렇게 쓰면 좀 저도 기분이 다운되거든요. 역할 딱 봐도 다 설명드리잖아요. 이렇게 성 역할 초월 이론. 한 줄에 오타가 2개나 났네요. 이런 거 쓰면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다운됩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 상담을 공부한 여러분들은 이 정도 또 융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 역할 초월 이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해프너 등 해프너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해픈 사람이에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다. 1975년 뭐 이런 거 외우면 진짜 안 됩니다. 뭐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회적 성역할의 문제점, 사회적 성역할의 문제점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양극적인 개념 때문에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답이 성역할 초월 이론입니다.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원론적인 원서를 해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성 역할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성, 여성에 대한 양극적인 개념이 가장 문제다라고 주장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성 역할 초월 이론이다. 이게 답입니다. 성별 도식 이론 우리 배웠죠? 뱀이 주장했다. 그래서 성별 도식 남자와 여자는 어떤 발달 단계에서 아동의 발달 또 인지 과정에서 도식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정보 처리 과정이 도식이에요. 정보 처리 과정이 어떤 도식이냐면 그냥 아동기 때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고 바지 입은 사람은 남자, 치마 입은 사람은 여자 이렇게 어떤 도식 도표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제 성별 도식 이론입니다. 콜버그 엄청 나왔죠. 그래서 콜버그의 아동 성역할 발달 3단계. 콜버그는 도덕관념에 대한 발달 단계를 주장한 사람인데 또 여기 아동 성역할까지 또 여기 껴들어갔네요. 그래서 성이 있고 남성과 여성이죠.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데 성적 안정성 남자와 여자는 계속 안정적으로 변한다. 향상성 머리 모양이 옷 모양 행동이 달라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걸 뭘 공부를 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성의 항상성, 안정성, 성을 주장한 사람들보다 그냥 뭐 콜버그다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됩니다. 항상성, 안정성 이거 안 나와요. 그냥 안면 타당도로 뭐 향상성, 성의 안정성, 성 이걸 강조한 학자는 누굽니까? 콜버그 뭐 나오면 이 정도 나오겠죠.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회성 인지 정서 발달 뭐 사회성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볼 거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스턴버그가 제시한 사랑의 구성 요소, 이건 뭐 문제밭입니다. 안 나올 데가 없어요. 매회 결국은 우리가 시험 볼 때 나오겠죠. 100%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먹고 들어가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래서 스턴버그가 주장한 사랑의 요소는요, 친밀감, 그리고 헌신을 의지라고 합니다. 또 열정, 혜은이의 열정, 패션. 빠바바밤 빰빰 빠바바밤 빰빰빰 빰빰빰 열정, 친밀감, 헌신, 이 세 가지가 사랑의 삼요소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 또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 또 의지,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들이 서로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완전한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열정이나 친밀감은 없고 헌신만 해요. 헌신만 하는 걸 어떤 사랑이라고 합니까? 공허한 사랑이다. 얼마나 공허해요. 그냥 열정이나 친밀감 없이 그냥 도와주기만 공허한 사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낭만적 사랑. 서로 친밀하여 열정은 느끼지만 의지가 없다. 즉 결혼과 같은 미래 약속이나 확신이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낭만적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밀감과 열정. 친밀감은 있고 열정도 있고 다만 의지, 헌신이 없다. 헌신이 없고 의지가 없다. 이런 사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답이 낭만적 사랑이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헌신, 의지가 없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낭만적 사랑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친밀감과 의지는 있으나 열정이 없어요.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우애적 사랑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열정. 제가 아내랑 이렇게 대부도를 놀러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든 그 노래와 가사가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바다에 담고 싶어. 뜨거.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이러더라고요. 시끄러! 이러더라고요. 좋은데.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고 열정은 있어요. 열정은 있고 의지도 있어, 헌신도 있어요. 근데 친밀감이 없어. 친밀감. 아주 지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얼빠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정과 의지는 있지만 친밀감이 없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얼빠진 사랑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이 정도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열정을 느끼고 결혼할 결심을 섰지만 친밀감이 형성되지 못한다. 얼빠진 사랑. 지 혼자 막 하는 거죠. 지 혼자 그냥 막 열심히 헌신도 하고 지 혼자 열정도 있고 근데 친밀감도 없어요. 친밀감이라는 게 참 좋아요. 연애할 때 식당 가서 아름답네요. 뭐 먹을까요? 이게 좋죠. 근데 이게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런 친밀감은 없어요. 그냥 열정. 일로 와요. 최고 좋은 거 시키자. 가장 비싼 뭐야? 웨이터. 좋은 거 시켜. 딱 열정. 얼빠졌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사랑은 세 가지가 헌신과 열정과 친밀감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하나 나옵니다. 꼭 나올 것만 맞추면 돼요. 설리번이 주장한 거는 대인관계 이론이에요. 지가 문제에 다 써 있습니다. 설리번의 대인관계 인고 이런 거 외울 거 없습니다. 설리번 설쳐되면 대인관계를 잘 못 이룬다. 설리번. 대인관계에서 6단계가 있다. 설리반의 대인관계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6단계다.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이런 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
아동기, 소년, 소녀기, 전 청소년기, 청소년 초기, 청소년 후기. 그래서 이렇게 6단계로 수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설리반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소년, 소녀기는 또래 친구들이 나오고요. 동성 친구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시기는 언제야? 전 청소년기다. 그래서 나이가 14세. 14세면 뭐 중딩 애들은 동성 애들하고 같이 뭐 손잡고 다니고 뭐 화장실 갈 때도 같이 다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청소년기, 동성 친구와 관계를 1대1의 관계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전 청소년기다. 이성 친구와의 친밀 욕구 또는 성적 접촉 욕구가 생기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청소년 초기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청소년 후기는 뭐예요? 성인으로 가는 통합 과정이다. 그래서 성적 욕구와 친밀감 욕구가 통합됨. 그래서 성인으로 가는 과정을 청소년 후기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성적 적촉 욕구가 왕성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시험이 청소년 후기다. 그러면 땡 틀린 거다. 다음 중 설리반의 대인관계 발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성적 접촉 욕구가 왕성한 시기는 청소년 후기다. 그러면 땡 청소년 초기다.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걸 다 외워봤자 시험 문제를 못 맞히면 하나만 공부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엑기스를 쪽쪽 빨아먹으면 돼요. 그래서 성적 접촉 욕구 청소년 초기, 동성 친구와 1대1로 친하고 싶은 욕구는 전 청소년기. 뭐 이런 두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인적 발달, 인지가 뭐죠? 대가리 발달이다. 그래서 대가리 발달이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상식이죠. 피아제의 청소년기는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난다. 그래서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데 형식적 조작기는 뭐예요? 그냥 사고 능력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고 형식적으로 조작사고,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은 존재하는 사상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사고가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그래서 이걸 통찰 이론이다. 아하! 이걸 통찰 이론인데 이런 청소년기에 인지 능력들이 아주 반짝반짝한 아이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책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또 창조적인 활동도 많이 해야 됩니다.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가설 인력적 사고 뭐 이런 사고들이 가능하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 쭉 나왔고요. 또 청소년기의 특징, 우리 뭐 발달 이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엘킨트가 주장한 청소년기는 자아 중심적이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있죠. 개인적 우화, 나는 특별해. 그래서 개인적 우화. 또 상상의 청중, 나는 주인공이야. 그래서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엘킨트가 주장한 청소년기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만 생각해.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거야.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 나지.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 이럴 때 상상의 정족, 개인적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만이 여기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셀만이 역할 수용 발달. 그래서 자기 중심적 역할 수용이 있고 0단계입니다. 0단계, 1단계가 아니라 0단계예요. 셀만의 자기 중심적 역할 수용 단계는 1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1단계가 아니라 0단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단계는 주관적 역할, 2단계는 자기 반성 역할, 3단계가 3차적 역할 수용.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3차적 역할. 그래서 이 표가 1로 가야 됩니다. 잘못 이게 또 책 인사 과정에서 이게 또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조망은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동시에 고려하고 또 동일한 상황을 각기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펜이 자신의 주체 및 객체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3자적 역할, 그냥 이거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사고 능력.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동시에 고려하고 동일한 상황을 각기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라고 시험이 나와요. 그럼 답이 3단계 3차적 역할 수용이다. 3차적은 뭐예요? 3자적, 제3자적 3단계다. 3, 4만 단계, 3단계 제3자적 역할 수용, 제3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3단계입니다. 보시고요. 또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셀만의 역할 수용 발달 단계에서 가장 완성된 단계는 3단계 3자적 역할 수용 단계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땡! 4단계가 있다. 그래서 심층적, 사회적, 상징적 역할 수용 가장 높은 단계의 조망 수용 단계이다. 한 번 더 가면요. 가장 높은 단계의 조망 수용 단계는 제3자적 역할 수용이다. 그러면 땡! 이건 3단계고 4단계가 가장 높은 조망 수용이다. 그럼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자기중심적 0단계, 3개. 셋 중에 하나 나오겠죠. 셋 중에 3개 외워서 한 문제 맞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다 알려주고 다 찍어주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근데 떨어진 사람들은 혹시 이거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불신지옥인 사람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알려주니까 셀만 역할 수용 조망권 가장 높은 거 4단계, 3단계는 3자적 역할 수행,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동시에 보라는 건 3자 단계다. 자기 중심은 0단계, 셀만 끝.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상으로 셀만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도덕성 정체감 발달 또 강의 진행하십니다. 셀만 뭐 얼마나 쉬워요? 할만하죠? 공부 쉽습니다. 100% 합격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